안녕하세요, 코피가나입니다. 제가 되게 오랜만에 유튜브를 켰어요. 그동안은 좀 작업하느라고 영상을 거의 좀 안 찍었고 또 할 얘기도 딱히 많이 없었기도 해서 안 찍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클래스 101에서 제 어떤 영상 하나를 보고 클래스로 만들어 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도대체 유튜브 이야기가 클래스 101의 강의 주제가 될 만한 게 과연 강의로서의 컨텐츠가 될 만한 게 있었나 싶어가지고 그분이 좋다고 하신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재밌었구나. 그냥 저도 좀 재미는 있었거든요. 그 영상이 아트하며 토크하며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삶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작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던 영상인데 그래도 그게 강의로 이어질 만큼의 그런 의미 있는 콘텐츠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회신을 드리진 않았어요. 자신도 없고 사람들이 볼 만큼의 가치가 있나 싶어가지고 아무튼 진짜 눈이 노안이 와서 그런지 바늘 끼기가 힘들어. 됐다. 제가 큰 변화가 있다면 머리를 싹둑 잘랐어요. 제가 머리를 자를 때는 사실 단발이 유행을 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겨울이 되니까 제 머리가 너무 빠지는 거예요. 머리 감을 때 그냥 이렇게 감고 있으면 그냥 손에 우수수수 머리카락이 다 붙어가지고 이건 진짜 그리고 가방 이렇게 어깨에 매면은 머리가 기니까 가방끈에 막 껴가지고 이것도 막 빼야 되고 이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목도리도 하는 계절이 왔는데 목도리 할 때도 머리카락 길면 좀 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더 그냥 잘라버려야지, 완전히 짧게 잘라야지 하고 잘랐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화사 영상이 뮤직비디오가 나오면서 그 단발이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으면 저도 그게 나올 줄 알았으면은 화사 단발로 해주세요 이랬을 텐데 좀 레퍼런스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 얼굴형이 그렇게 막 갸름하고 막 그러질 않아서 그리고 목도 길어야지 좀 똑단발이 어울리는데 머리숱도 많아가지고 막 저는 똑단발을 하면 삼각김밥 머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부하게. 그래서 좀 층을 많이 쳐야 그나마 좀 자연스럽게 돼서 그랬는데 보니까 화사님도 살짝 얼굴이 좀 광대가 있으시고 조금 엄청 갸름한 스타일은 아니어서 화사님 단발로 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이 남긴 하죠. 근데 머리를 자르니까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머리 감는데 일단 시간이 별로 안 들고 좋습니다. 그리고 막 묶을 필요도 없고 운동할 때도 운동이나 필라테스 같은 거 하면 머리 항상 묶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너무 짧으니까 묶을 필요도 없고 진짜 너무 편해가지고 이게 진짜 최고다 막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친구가 말하기를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는 순간 여성성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런가 막 그리고 막 우울증이 온다 막 이랬는데 뭐 어차피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데 어차피 우울증인데 더 올 것도 없지 않나 싶어서 잘랐어요. 근데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이제 머리가 짧으면 약간 멋을 내기가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모자를 다양하게 시도해 볼 수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제가 모자를 의도치 않게 하나를 샀는데 집에 있는 모자 써도 되는데 새로 산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성수동에 어떤 매장이 있길래 국내 브랜드인데 그러니까 제가 원래 갖고 있는 게 파란색 그 야구 모자거든요. 볼캡인데 이거는 이제 좀 넓적한 거예요. 그래서 제 얼굴형이 조금 넓적한 편이어가지고 이걸 쓰면 좀 더 작아 보이지 않을까 얼굴이? 그래서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면 너무 괜찮고 색깔 맞다. 그 볼캡이 파란색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쓸 때 너무 추워 보여가지고 약간 이렇게 버건디 색상으로 쓰면 조금 겨울에 따뜻해 보이지 않을까 했고
원래 있던 거는 이거예요. 제가 은근히 버건디가 있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아침에 이제 그냥 대충 운동 갈 때 이렇게 쓰고 마스크까지 쓰고 나가면 자외선 차단제도 안 발라도 되고. 그래서 아무튼 머리가 짧으니까 여러 가지로 재밌어요. 머리 그냥 이렇게 막 대충 말리고. 감기가 진짜 심하다. 좀 코를 풀까? 이건 편집할 거니까. 아무튼 그래서 머리를 자른 게 약간의 큰 변화 포인트. 그리고 그림은 요즘에는 이제 꽃을 좀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꽃에 그냥 꽃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살짝 보면은 안 보이네. 이 흰 부분에만 에폭시를 발랐거든요. 광택 나게.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구리선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그니처인 구리선을 그림에 넣어보고 있고, 다른 꽃 그림도 보여드릴게요. 다른 꽃 그림을 가져와 볼까요? 하나는 이거예요. 제가 결혼식 때 받았던 부케를 찍은 사진을 그린 건데 사실 말린 꽃이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렇게 잘 안 보이나? 여기 보시면은 구리선이 여기도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구리선이 있고, 보이나?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교회에 등록했을 때 받은 꽃인 것 같아요. 이것도, 네, 여기 살짝 보이면은 이렇게 빛이 반짝이는 게 보이시나요? 이것도 유광 부분이 에폭시고, 구리선, 이렇게 구리선 부분이 입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뒷면은 살짝 보여드리자면 이런 메탈 실로 꼬매서 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꽃 그림을 요즘에 그려보고 있어요. 꽃 시리즈 배경. 아무튼 그리고 이거는 화병에 제 친구 중에 플로리스트 친구가 있어요. 성수동에 목모정원이라는 식물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꽃보배 친구가 만들었던 꽃다발을 그렸습니다. 이제 원래 저의 메인 소재는 꽃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꽃을 그리면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사실 너무 뻔하고 식상해서 그림의 소재로서는 좀 어떻게 보면 작품성으로는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그냥 기분이가 좋습니다. 꽃을 그리고 있으면. 그리고 다 그려놔도 보는 사람도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을 표현하고, 저의 생각이나 어떤 무언가를 표현하고 싶을 때가 아닌 기분 전환용으로 뭔가 좀 그냥 특별히 깊은 고민과 생각 없이 손을 풀고 싶다, 그럴 때 꽃을 그리면 기분이 되게 좋아집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참 요즘에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원래 그러니까 왜 제가 시도를 많이 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우울증으로 상담 받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계속 ADHD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검사를 받았는데 아니었어요. ADHD가 아니다 라고는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꽤 오래 지속됐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저는 단순히 집중력이 떨어진다라기보다는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여러 가지의 관심이 아니다. 한 가지를 오래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운동도 제가 다양하게 많이 해봤는데, 무엇이든지 간에 처음에는 좀 의지를 가지고 막 시작을 했다가 그게 좀 금세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과 같은 열정이 막 너무 쉽게 사라지고,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싶으면은 지겨워지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거를 또 시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뭐 점핑을 했다가 그 점핑 아시나요? 트램폴린이라고 하는 그 기구에서 점프하면서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또 그 점핑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또 뭔가 지겹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또 그 다음에는 클라이밍을 시도했어요. 클라이밍. 그러다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클라이밍도. 우와, 정말 한 번 이렇게 딱 코어에 힘을 줘서 딱 올라갈 때 그렇게 엄청나게 전력 질주를 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심박수가 굉장히 올라가요. 그래서 한 번 딱 그 내가 온 힘을 다해 딱 올라갔을 때 진짜 많은 힘을 요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숨이 막 정말 한 번에 올라가는 것에도 제가 참 표현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심박수가 굉장히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보통 코어 운동이 아니구나. 이게 진짜로 되게 많은 운동이 된다. 그렇게 큰 움직임을 하지 않더라도 단지 이동하고 올라가는 것밖에 없는데도 굉장히 운동이 많이 되는 그런 운동이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것도 역시 한 8회 정도 체험을 하고 또 더 이상 못 다니겠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화라고 그러나? 클라이밍화를 샀는데 클라이밍화를 그냥 계속 대여할 걸 그랬어요. 8회만 하고 끝낼 줄 알았으면. 저 초크도 사고 막 그랬거든요. 그 초크가루. 손에 그 초크가루를 묻혀야 땀이 안 나서 탁 잘 매달릴 수가 있는데 그 가루랑 신발도 샀는데 그것도 다 팔았어요. 당근으로. 뿐만 아니라 그 전에는 사이클 사슈라고 해서 사이클 신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달리기 자전거 탈 때 거기 페달에 탁 거는 클릿이 있어요. 그런 신발을 사서 또 열심히 사이클을 하다가, 물론 실내 자전거죠. 실내 자전거. 그것도 이제 너무 운동이 잘 된다고 되게 좋아했지만 역시나 오래 하지 못하고 또 팔았습니다. 그렇게 뭐 그러고 나서 또 결과적으로 기승전 필라테스로 저는 정착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또 코어의 움직임이 많은 운동이라서 변비가 사라졌었어요. 처음에 필라테스 할 때.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최고의 운동이다 하면서 이제 난 필라테스만 할 거야 이랬는데, 사실 필라테스를 매일 하는 거는 금전적으로 너무 비싸서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뭐 한 번, 두 번 정도 필라테스 하고 나머지는 헬스장에서 그냥 빠르게 걷기나 달리기 같은 거를 했거든요. 가볍게 달리기를. 근데 역시나 절대 혼자 그렇게, 제가 이제 사실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어떻게 그거를 해결하면서 자기의 일을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런 솔루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시작한 건데 지금 너무 서론이 길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필라테스도 하고는 있지만 최근에 시작한 운동은 바레라는 운동이에요. 바레 스튜디오. 그래서 약간 발레를 필라테스랑 결합한 거라고 하는데 그게 발레 동작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강사 선생님을 따라하면서 한 고강도의 운동을 짧은 시간에 하니까 너무 땀도 많이 나고 운동도 많이 되고 제가 꾀를 피울 시간 없이 그냥 무조건 따라하면 되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바레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가 운동도 그렇고 취미도 마찬가지예요. 아, 이게 가죽공예가 너무 재밌다 이래가지고 가죽공예를 한때 열심히 하다가 또 어느 순간 누구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만큼 지금 가죽공예만은 멀어졌고 막 그런 식으로 취미도 많이 오래 못하고 금방 질리는 제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좀 그 결과를 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결과를 내면서 이렇게 계속 뭔가를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제가 하는 일을 바꾸기만 하면 몰입을 할 수도 없고 성과를 잘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의 패턴을 살펴보니 그래도 이거 하고 저거 어차피 3-4시간 오래 집중을 못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이걸 하고 그게 질리기 전에 또 다른 걸 하고 또 다른 거를 조금 진전을 시키고 그게 질리기 전에 또 다른 걸 하고 또 이걸 하고 그렇게 해서 3-4가지를 돌아가면서 하니까 그게
하루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어느 특정 기간 안에 결과물을 낼 수가 있더라고요. 또 예를 들면 하루에 이제 아침에 뭐 밥을 먹으면서 뭐 성경책을 듣는다든지 보면서 듣는다든지 그 다음에는 이제 잠깐 텍스트를 집어넣는 작업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약간 이제 이미지적인 작업을 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좀 지루해지면 미술사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사에 관련된 책을 읽고 그 다음에는 또 약간 인스타에다 사진을 찍어서 피드를 올려서 뭐 약간 이제 반응을 보고 댓글도 달고 다른 사람 피드도 보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영상 작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림을 그린다든지 또 그림을 그린 거를 영상으로 찍고 그 다음에 영상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짧게 저의 일을 굉장히 오랫동안 집중해서는 하기가 힘든 성향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짧은 주기로 일을 돌려가면서 하는 방법을 최근에 터득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게 저한테 되게 잘 맞더라고요. 아마도 집중력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나 어떤 거를 오랫동안 집중하기 어려움을 증상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할 일들을 좀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이거를 좀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질리지 않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딱 머리 부분에 지금 이 영상 촬영에 시간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제 앞머리가 안 보여서 뭐 그렇게 대단한 앞머리도 아닌데 앞머리를 좀 제가 잘랐거든요. 약간 좀 망한 것 같아요. 망한 것 같지만 뭐 어쨌든 제가 최근에 또 있었던 일 중에 조금 기분이 좋았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전시가 26년도 들어서 별로 전시가 잡힌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작업을 좀 혼자서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동안 여러 아트페어나 전시를 경험해오면서 뭐랄까 디자인 쪽과는 사뭇 다른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뭐라 그래야 되지? 체계가 좀 없다고 해야 되나? 조심스러운데 그러니까 막 체계가 좀 없고 아트라고 하면 굉장히 예술이잖아요. 그런데 그 포스터라던가 뭐 그런 것들이 그렇게 예술적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고 오히려 너무 촌스럽고 어떤 데는 정말 그림판으로 만들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성의가 없게 느껴지는 그 규모에 비해 예를 들면 호텔에서 하는 페어인데 막 진짜 훈민정음으로 만든 듯한 포스터라고 해야 되나? 너무 호텔의 격과 맞지가 않잖아요. 호텔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좀 고급스럽고 일상과는 동떨어진 그런 곳인데 뭐랄까 좀 왜 예술을 홍보하는 그 포스터가 이렇게 예술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뭐 해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저의 포스터를 예쁘게 만드는 것까지죠. 제가 그런데 어쨌든 조금 안타깝다. 진짜 내가 좀 도움을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악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런 홍보비로 돈을 쓰기가 좀 열악한 상황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아무튼 그래요. 근데 제가 막 작가 공모 같은 거에도 많이 지원을 해보고 또 떨어지기도 많이 떨어지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많이 부족하지 이런 생각은 들었지만 그랬는데 제가 지원하지도 않은 갤러리에서 좀 이제 제 작품 중에 그 한글 시리즈를 되게 좋게 보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좋은 글을 남기시고 그러니까 받은 느낌들을 제 작가 노트에 제가 써놓은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걸 되게 대부분은 잘 안 읽으시거든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야? 뭐 이렇게 물으시는데 어쨌든 그걸 되게 성의 있게 제 작품을 보아주시고 되게 긴 글을 남기시면서 전시를 기획하고 있는데 함께 하고 싶다 이렇게 글을 또 DM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태도가 정말 작가를 되게 존중해주는 그런 느낌을 물씬 받을 수 있었고 또 전시의 기획 의도를 굉장히 철학적이고 명확하게 적어 놓으셨고 그에 합당한 좀 작품을 제가 좀 준비하고 싶게끔 그렇게 또 성의 있게 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나 흔쾌히 함께 하고 싶다. 단체전이지만 너무 감사하잖아요. 또 그런 결이 맞는 작품들을 그렇게 정성껏 찾아서 또 그렇게 일일이 DM을 보내셨을 테고 그 댓글 달아주신 그 작품을 그대로 내도 되긴 하는데 저도 이제 조금씩 좀 작품의 크기를 좀 크게 키워나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지난번에 했던 작품이 20호 정방형이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컨셉을 달리해서 30호로 좀 더 키워서 작업을 해봐야겠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막 50호 이렇게 굉장히 대작을 하고 싶은데 갑자기 그렇게 키웠을 때 또 어떤 느낌일지 20호에서 느꼈던 그 느낌이 50호에서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30호 정도면 그런 느낌을 유지하면서 좀 더 규모가 큰 작품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갤러리가 청구라고 하나? 5m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높이가 굉장히 높으니까 작품이 또 너무 작으면은 왜소해 보일 것 같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30호 작품 좀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안을 짜고 있는데 이제 아직 캔버스는 주문 안 했어요. 그 3D 캔버스로 좀 두껍게 하려고 하거든요. 액자 없이. 지난번에는 이제 두꺼운데 액자를 같이 했더니 오히려 그 액자의 우드 컬러가 그 작품의 색상하고 조금 이질감이 좀 느껴져서 제가 바니쉬도 여러 가지 색상으로 사보고 발라보고 했는데 다 어울리지 않아서 그냥 원래 나무색으로 전시를 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액자 없이 작품만 3D라고 하니까 좀 웃긴데 그냥 옆면이 5cm짜리 캔버스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30F로 그렇게 좀 작업을 해봐야겠다 해서 그 사이즈로 전지를 좀 재단을 했고 거기에 좀 에스키스라고 해야 될까요? 작업을 해보려고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 바닥에 깔려 있어요. 다 줄을 긋고 이제 그 한글들을 배열을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작업들을 좀 정확성을 요하는 그런 규칙적인 작업들을 하기 전에 좀 머리를 말랑말랑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꽃 그림 같은 거를 그리면 기분이가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구리선도 제가 이제 해야 되는 작업들은 이런 거 이거 제가 뭐 하는 건데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딱 정형화된 글자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딱 사이즈도 다 맞아야 되고 이렇게 귀엽다. 자화자찬하고 있어. 이렇게 딱딱딱 맞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전에 이렇게 자유롭게 구부리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꽃잎이라든지 나뭇잎 이런 것들은 이렇게 좀 자유롭게 구부리면서 약간 표현을 해주고 그러면서 다음 작품을 준비하는 거죠. 마음의 준비를. 그 전시의 기획은 전시 주제가 흔적이에요. 흔적. 너무 마음에 들어요. 주제가. 그래서 잘 준비해서 잘 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들고 저의 작업도 그의 컨셉에 맞게 좀 잘 해보려고 하고 날짜는 4월 30일부터 5일간 전시를 한대요. 5일간.
4월 30일부터니까 30, 1, 2, 3, 4, 5월 4일까지네요. 어린이날 전까지다. 되게 짧지만 그리고 장소는 청담동에 디아르떼라는 갤러리예요. 이름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디아르떼. 그리고 그 인스타 계정은 디아르떼 위드라는 갤러리인데 음악 하시는 분들도 같이 좀 전시와 연주회 같은 걸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음악에는 좀 문외한이지만 어쨌든 좋은 전시 주제를 가지고 그런 철학적 스토리를 바탕으로 또 그에 맞는 연주가 함께 된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준비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곧 하원 시간이 다가와서 아쉽지만 카메라를 꺼야겠습니다. 그러면 26년의 첫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